안녕하세요, 석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물질대사, 드디어 이제 우리의 중요한 생투에서 아주 중요한 파트인 물질대사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겁먹을 필요 없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수식도 있고, 수식은 없죠. 화학식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겁먹지 말고 하나하나 저 따라오면서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하나하나 이해해 나가면 너무나 쉬운 단원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냥 뭐 퍼즐 맞추기 같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고 명확한 그런 단원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번 시간은 첫 시간으로 물질대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용어들과 그 다음에 세포호흡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그죠? 대체 뭐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앞으로 주구장창 얘기할 세 가지 물질이 있습니다. ATP, NADH, FADH2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를 일단 알아야 우리가 이제 제가 이 다음 시간부터 주구장창 설명할 때 그게 그런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ATP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있을 수도 있죠. 네. 근데 이게 뭐냐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데노신 트리파스페이트입니다. 네, 이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게 아데닌이거든요. 이게 아데닌인데 요렇게 당하고 아데닌 염기, 이걸 아데노신이라 부릅니다. 아데노신, 그죠? 아데노신이라 부르고, 그러면 요 A가 해결된 거야. 아데노신. T는 트리, 접두와 트리 3개, P는 인산이 3개란 얘기입니다. 인산기 3개. 그러니까 인산기를 여기 하나, 둘, 3개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형태를 ATP라고 부릅니다. ATP.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이렇게 결합을 표시해놨는데 요거를 뭐라 부르냐면 고에너지 인산결합. 글씨가 알아볼 수만 있으면 되죠, 그렇죠? 고에너지 인산결합이라고 부릅니다. 왜 이렇게 부르느냐? 요거를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요거는 이온화되지 않은 건데, 이게 이온화가 되면 이런 식으로 되죠. 뭐가 있고 여기, 그리고 요게 인산인데 여기에 전하를 표시를 하면 음전하들입니다. 이게 생각해보면 구조적으로 굉장히 좀 특이한 그런 물질이에요. 여기 보시면 음전하끼리 밀어내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유결합으로 이 붙기 싫어하는 애들을 그냥 같이 맞잡아 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맞잡아 놨어요. 이게 ATP입니다.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요 결합을 깨버린다, 요 결합을 여기서 이렇게 끊어버린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붙기 싫어하는 애들을 공유결합으로 강제로 끈으로 묶어가지고 둘을 붙여놨어. 마이너스끼리 막 밀어내려고 하는데 공유결합으로 붙잡아놨어요. 근데 그거를 누군가 여기를 탁 끊어버린다. 여기를 탁 끊으면 마이너스끼리 밀어내는 힘 때문에 요 제일 바깥쪽에 있는 인산이 팍 튀어나갈 겁니다. 그죠? 요게 이렇게 팍 튀어나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튀어나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ATP가 우리가 이제 조금 생각을 해보면 물리적으로 ATP가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하면, ATP에서 요 부분이 끊어지면서 얘가 마이너스끼리 밀어내는 힘 때문에 튀어나가면 이 튀어나가는 어떤 물질 때문에 이게 동력이 돼서 구조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형태가 변하든 어떤 다른 물질을 이쪽 방향으로 옮기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게 PI 이렇게 쓰잖아요. 이 I가 인올가닉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올가닉이 유기물이고 인올가닉이면 무기물이에요. 유기물과 무기물은 탄소화합물이냐 아니냐인데, 여기 보시면 요게 당이잖아요. 요게 탄소 골격인데 여기에 붙어 있으면 올가닉이 되는 거야. 탄소화합물이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근데 여기서 떨어져 나가면 이제 탄소화합물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탄소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기탄소가 되는 겁니다. 떨어져 나가면. 다시 붙으면 유기탄소가 되는 거고 그런 개념입니다. 혹시 궁금하실까봐. 그래서 요거 떨어져 나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인산기가 2개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의 D는 접두어 다입니다. 네. 디파스페이트. 파스페이트라고 할게요. 인산을. 그러니까 인산기가 2개 있는 거. 이게 ADP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또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여기 보면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려볼까요?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끊으면 마찬가지로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값 밀어내는 힘 때문에 또 어떤 특정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떨어져 나오면 요와 같은 형태가 되죠. 그러면 인산기가 하나 남게 됩니다. 하나. 그죠? 그러면 요거는 인산기가 하나. 이때 M은 모노입니다. 모노 파스페이트. 그러니까 인산기 하나. 그죠? 근데 여기는 음전하게 띄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잘랐을 때 얘가 튀어나가서 뭔가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세 군데의 결합이 있지만 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2개만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좀 더 간단하게 우리가 비유를 들면 요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휴대폰 배터리다. 요 인산기가 3개면 배터리가 3칸 있는 거고요. 인산기가 2개면 배터리 1칸 쓴 겁니다. 배터리 2칸. AMP면 배터리가 1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강의를 찍고 말을 하면 계속 ATP를 쓰면서 ADP가 되는 거야. 이해되죠? 누군가가 이걸 다시 충전하지 않으면 저는 더 이상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이런 게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소모를 하면 누군가는 계속 채워줘야 돼. 그게 앞으로 배울 세포,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미토콘드리아가 그와 같은 일들을 해줍니다. 그와 같은 일이라고 하는 건 충전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ADP를 ATP로 바꿔주는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3-4시간, 4시간에 걸쳐서 뭘 배울 거냐면 어떻게 충전을 해주느냐 이걸 배울 겁니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머릿속에 그려지죠? ATP, ADP, AMP. 오케이?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그죠? 이제 NADH와 FADH2가 뭔지 살펴볼게요. 자, NAD와 FAD는 전자를 운반해주는 셔틀입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뭘 배울 때 이게 필요하냐면 세포호흡을 배우는 과정에서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게 동그라미가 탄소예요. 3, 4, 5, 6. 포도당은 탄소가 6개잖아요. 이걸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이 결합을 하나하나 깨면서 이 안에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쓸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하는 거거든요. 그게 조금 전에 배웠던 ATP로 전환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 결합을 깰 때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 에너지를 가지고 ATP를 만들기도 하고 또 깰 때 뭐가 튀어나오냐면 전자가 튀어나와요. 전자가 나오는데 그 전자가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전자가 튀어나올 때 아무 짓도 안 하면 그 높은 에너지를 가진 전자가 에너지 레벨이 다시 낮아지면서 열과 빛을 내면서 에너지는 날아갑니다. 우리가 이용할 수 없는 형태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과 빛을 내려고 밥을 먹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 튀어나오는 이 높은 에너지의 전자를 잘 가지고 있다가 이걸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바꿀 수 있게끔 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즉 튀어나오는 전자를 아무 짓도 안 하고 가만 놔두면 바로 에너지 레벨이 낮아지면서 열과 빛이 나와버리니까 튀어나오는 전자를 일단 잡아놓을 수 있는 이게 필요해. 그리고 이 전자를 특정한 장소로 가져가면 ATP로 바꿔주니까 그 장소까지 데려갈 수 있는 운반 셔틀이 필요합니다. 그 운반 셔틀이 NAD+와 FAD인 거야.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보시면 NAD+라고 하는 아이는 전자를 2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전자를 두 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네. NAD 플러스가 전자 하나 받으면 NAD가 될 거고 전자 하나 더 받으면 NAD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그죠? 전자 받아서. 그리고 우리 주위에 이건 세포 내부니까 세포 내부는 물이 이온화돼서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H 플러스가 요거와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을 하게 되면 요와 같은 형태가 됩니다. 근데 이 뒤에 H 플러스 이거 왜 써줬냐? 이거 보시면 NAD는 수소가 두 개 붙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구조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NAD는 최종적인 어떤 전자를 받아서 수소와 결합을 하면 NADH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이런 말을 쓸 때 강조하고 싶은 건 전자 두 개를 받고 이게 중요해. 전자 두 개를 받아서 수소와 결합한다는 거. 그러니까 수소와 전자는 이제 같이 움직이는데 전자를 두 개 받았다는 걸 강조하려고 이와 같은 형태를 씁니다. 근데 이거는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일단은 중요한 건 NAD 플러스라고 하는 건 전자를 두 개 받을 수 있다. 간단하게 이런 겁니다. 자, 비어있죠? 이게 전자를 받을 수 있는 국자야. 마법의 국자. 전자가 뿅 튀어나오면 얘가 샥 잡는 겁니다. 그래서 비어있으면 NAD예요. 여기 전자를 하나 싹 받으면 전자를 하나만 받는 게 아니고 얘는 두 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전자 두 개를 싹 채우면 우리는 이걸 이제 이 전체를 뭐라 부르냐면 NADH라고 부르는 거야. 얘가 전자를 다시 다른 데 주고 나면 NAD 플러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전자, 운반, 셔틀, NADH. 이렇게 운반해 주는 거죠. 전자를 이렇게 운반해 주고 원하는데 전자를 딱 주고 와서 비어 있으면 NAD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FAD도 똑같아요. 구조적으로는 다른데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전자를 두 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FAD는 FAD 플러스가 아니고 FAD거든요. 형태가. 그래서 얘가 전자를 하나 받으면 FAD 마이너스, 하나 더 받으면 FAD2 마이너스. 그래서 수소 두 개와 결합해서 FADH2가 됩니다. 자, 우리 최종적인 형태는 기억을 해놓자. 선생님 그냥 그러면 NAD 플러스 아니고 NAD가 전자 두 개 받으면 NADH2가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지만 NAD는 구조적으로 수소가 하나밖에 못 달라붙어요. 근데 기본적인 형태가 이와 같은 형태, 전하를 하나 잃은 형태이기 때문에 전자 두 개 받으면 이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냥 생긴 게 그래요. 네. 이해됐죠? 전자운반 셔틀에 불과합니다. NAD 플러스 FAD. 어려워하지 말고 전자운반하는 셔틀이구나. 되겠죠? 그 다음에 전자를 주고받고 수소를 주고받다 보면 우리가 이제 필연적으로 산화와 환원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면 산화와 환원이라고 하는 거는 자, 산소와 어떤 물질이 결합하면 산화, 그죠? 잃어버리면 환원.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많이 쓰니까. 수소와 결합을 하면 환원됐다고 불러. 전자와 결합을 하면 환원됐다고 부릅니다. 수소를 잃으면 산화됐다 부르고 전자를 잃으면 산화됐다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포호흡과 광합성에서 산소를 가지고 산소의 결합을 가지고 많이 얘기하진 않고 이 수소와 전자를 가지고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되면 그냥 뭔가 얻으면 환원. 이 정도로 일단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근데 쉽잖아요. 산화, 그죠? 산소가 붙어서 되는 거, 산화. 이건 좀 쉬울 수도 있는데 잘 모르겠으면 일단 산소 빼고 나머지는 얻으면 환원, 잃으면 산화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반응을 한번 볼게요.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자, A가 B가 되는 과정에서 NAD 플러스가 NADH가 됩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요거 같이 보면서 보세요. NAD 플러스가 NADH가 되는 건 그죠? NAD 플러스가 NADH가 되는 건 전자를 받은 겁니다. 전자를 받았어. 그러면 NAD가 NADH가 되는 요 반응은 무슨 반응? 환원 반응입니다. 되겠죠?
환원된 겁니다. 환원. 그죠? 환원이 됐다는 얘기는 전자를 받았다는 얘기야. 그럼 전자를 누가 줘야 받죠? 누가 주겠습니까? 전자를. 누가 줘? A가 전자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면 A는 전자를 잃은 거죠. 그러니까 A가 B가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산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산화와 환원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전자를 주고받는 관계만 여러분이 잘 기억해서 볼 수 있으면 돼. 외울 필요도 없어요. 이런 거 문제에서 다 주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보면 이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NAD가 NADH가 된다. 그러면 뭐 전자를 받았구나. 두 개를. 전자를 받으면 환원이구나. 그럼 어딘가에서 전자를 줘야 되는데 누가 줬겠냐? 요게 줬겠지. 그럼 얘는 전자를 주고, 쉽게 얘기하면 전자를 줬다는 얘기는 전자를 잃어버렸다는 얘기니까 전자를 잃고 산화되는구나. 이게 A가 B가 되는 산화 반응이구나. 이런 걸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되겠죠? 제 말이 정확하게 와닿지 않으면 한 번 더 돌려보시거나 잠깐 멈춰서 완벽하게 이 정도 알고 넘어오셔야 됩니다. 어렵게 설명 안 했으니까 요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배울 세포호흡이라는 게 뭐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세포호흡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과정, 피루부산의 산화와 TCA, 산화적 인산화. 낯설죠?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이거 빼고 앞으로 3번, 4번 정도 강의 들으면 이거 뭐 무지하게 쉽게 와닿을 겁니다. 네, 제가 그렇게 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한번 와볼게요. 여기 보시면 해당에 이 해자가 분해하다 할 때 그 해자고 이 당은 포도당, 그 포도당입니다. 그러면 해당은 당을 분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당을 분해하는 거예요. 여기가 자, 포도당을 피루부산 두 분자로 분해하는데 이제 이 물질대사 단원에서 여러분이 주의 깊게 봐줘야 되는 건 탄소 수의 움직임입니다. 여기 보시면 포도당은 탄소가 3, 4, 5, 6개고 피루부산은 탄소가 3개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요 가운데를 이렇게 잘라주는 거. 이게 해당 과정이라는 얘기죠. 근데 왜 이런 걸 하냐면 포도당은 크기가 커서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려면 잘라야 돼. 그래서 당을 잘라야 돼. 그래서 해당 과정이고 이 포도당이 이 안으로 못 들어갔으니까 이런 일을 하는 거니까 미토콘드리아 밖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여기를 뭐라 부르냐면 그렇죠. 세포질이라고 부릅니다. 세포질. 되겠죠? 그래서 해당 과정은 어디서 일어나냐? 세포질에서 일어나. 왜? 미토콘드리아에 못 들어가서 그 자르는 과정이니까 미토콘드리아 밖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세포질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포도당을 반띵하는 과정입니다. 결합이 깨지면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나온다. 그 에너지를 가지고 ATP가 만들어집니다. 해당 과정을 하면 이건 우리가 직접 쓸 수 있고 또 뭐도 만들어지냐면 NADH도 만들어집니다. 즉, 이 결합 속에 들어있는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전자를 붙잡아 놓은 이와 같은 형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됐죠? ATP는 만들면 내가 직접 쓰는 거 알겠는데 NADH 어디다 쓰냐?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카지노 칩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지노 칩이 뭐 예를 들어서 10만원짜리 칩이 있다. 그 10만원의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들고 나와서 우리 집 앞에 슈퍼에 주면 10만원으로 바꿔주진 않죠. 가치는 있는데 바꿔주진 않아. 그러면 그걸 어디 가서 바꿀 수 있냐면 카지노 환전소 가면 바꿔줍니다. 마찬가지예요. 얘도 높은 에너지를 가진 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걸 직접 우리가 쓸 수 없어. 그러니까 ATP로 바꿔주는 환전소에 들고 가면 이 높은 에너지, 이 높은 에너지 수준의 이 전자를
환전소로 들고 가면 이렇게 들고 가면 이거 어떻게 된다고요? ATP로 바꿔준다고요. 그래서 이런 거 만드는 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바꾸냐? 성질도 급하지, 그치? 천천히. 다 다음 시간쯤 말씀드릴게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뭐를 할 수 있냐면 요게 잘라가지고 요 피로부산을 요 안으로 집어넣는 거야.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어디서 일어나냐? 이거는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일어난다. 그죠? 회로라고 하는 건 이런 식으로 뭐 일정한 물질이 뺑글뺑글 돌면서 요게 반복되는 거거든요. 요게 이제 회로라고 부르는데 이 과정에서 뭐가 들어온다? 자, 요게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요 피로부산의 산화와 TCA 회로로 피로부산 들어오는 거야. 그럼 목적을 생각해 보세요.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결합을 하나씩 깨서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를 가지고 ATP를 만들거나 아니면 튀어나오는 전자를 가지고 FADH2나 NADH를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피로부산이 요 피로부산의 산화와 TCA 회로 과정을 이렇게 거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결합이 다 깨져서 이런 식으로 탄소 3개를 집어넣으면 탄소 3개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되죠? 근데 또 이렇게 그리면 또 TCA 회로에서 여기 탄소가 3개 나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천천히 설명할 테니까 일단 개괄적으로 재료 3개를 넣으면 이 재료를 하나씩 떼면서 ATP, NADH, FADH2를 만드는 과정이다. 그게 피로부산의 산화와 TCA 회로다. 됐죠? 산화적 인산화는 이게 뭐냐면 환전소입니다. 뭐에 대한 환전소? 높은 에너지 수준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 이 전자를 갖고 가면 ATP로 바꿔주는 환전소입니다. 이건 어디냐면 환전소가 많이 필요해. 우리 몸에서 ATP를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환전소가 있어야 되는 공간이 많이 필요해. 그래서 이 내막이 구부러져 있는 겁니다. 표면적을 넓혀서. 여기에 요 산화적 인산화를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해당 과정에서 만들어진 NADH, 피로부산의 산화와 TCA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NADH, FADH2를 다 미토콘드리아 내막으로 갖고 가면 ATP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해서 포도당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악착같이 조금씩 뽑아서 다 ATP로 만드는 과정. 이게 세포호흡입니다. 계략적으로 이해되시죠? 해당 피로부산의 산화와 TCA 산화적 인산화. 아직 하나하나가 뭔지 몰라도 돼요. 전체적으로 머릿속에서 대체 세포호흡이라는 게 뭐냐 이것만 인식할 수 있으면 돼. 포도당이라고 하는 탄소 6개짜리가 들어와서 요거를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넣어줘야 되는데 크기가 커서 안 들어가니까 요거를 반으로 쪼개는 반응. 해당. 그쵸? 분해하는 당을 분해한다. 해당. 그리고 해당은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못 들어가서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세포질에서 일어나겠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결합이 깨지니까 이때 나오는 에너지를 가지고 ATP도 만들고 튀어나오는 전자 가지고 NADH가 만들어지는구나. 그냥 이 정도. 그리고 이 재료를 만들어서 회로를 두루룩 돌리면 결국 이 재료가 분해되면서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를 가지고 ATP도 만들고 NADH도 만들고 FADH2도 만드는구나. 근데 지금 당장 내가 쓸 수 있는 건 NADH나 FADH2가 아니고 ATP다. 근데 NADH나 FADH2는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쓸 수가 없어. 카지노 칩이야. 그러니까 이 칩을 환전소 가서 ATP로 바꿔야 되는구나. 그 환전소가 어디냐?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있는 산화적 인산화 과정을 거치면 ATP로 바뀌는구나. 이게 타네. 할만하죠? 요게 세포호흡의 3가지 단계입니다. 지금 이제 애둘러서 대충 얘기했는데 전체적인 느낌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괜히 겁먹을 필요 없이 전체적인 느낌을 잡고 다음 시간부터 1시간에 하나씩 해당 1시간, 피로부산의 산화와 TCA 1시간, 산화적 인산화 1시간 3시간 딱 하면 세포호흡 마스터 되겠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안녕.